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요. 뉴스 하나하나 이렇게 꼭지로 소개하는 것은 하루에 30개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치 관련 뉴스가 너무 많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터지는데요. 자, 이런 것을 묶어서 이렇게 뭐랄까 흐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논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뉴스 하나 소개하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무슨 토를 달아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뉴스 단순 전달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어쨌거나 그런 뉴스를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버 시청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파는 그렇습니다. 좌파 쪽은 뉴스 단순 전달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파는 전부 그런 뉴스 쪽에 썸네일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그걸 보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런 것도 일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뉴스는 더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는 제도권 언론 있잖아요. 그들도 유튜브를 합니다. 뭐 그런 뉴스를 시청하시는 게 차라리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핵심을 더 이렇게 쉽게 간파할 겁니다. 그거보다는요, 뭐 결국 이제 뉴스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 논평은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다른 뭔가를 지금 보고 해석을 해주거나 읽어줘야죠, 정확히. 그리고 예측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어떤 카드를 뽑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소위, 이거 너무 크네. 좀 줄이겠습니다. 자, 총리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카드를 드디어 끄집어냈는데요. 여기 사진상의 세 명은 그야말로 딱 한마디로 하면 무난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야권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 세 사람은. 야권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주호영이에요. 사실은. 주호영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사람들이 주호영을 앞세워달라. 이 사람은요,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골호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야권하고도 두루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인사고요. 가운데 여기 이제 고영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좌파들이 야권이 그 청문회 할 때 그때 통일부 장관으로 됐을 때요. 청문회 할 때 그야말로 거의 프리패스 덕담 청문회였었죠. 완전 네,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파에서 이 권영세를 조금 달리 보는 시각이 있죠. 통일부 장관하면서 색깔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좀 희미하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인품이라든가 전체적인 중량감에서는 뭐 단연 탑 클래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선 의원 주호영, 5선 의원 권영세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였었죠. 이정현 전 의원. 여기는 호남 인사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호남에서 지금 취한다 그러면 어쩌면 유일한 카드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야권에서는 아무도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그냥 태클 정도 걸겠지만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요. 대통령이 이걸 보면 대통령 기가 죽었나? 왜 이런 사람을 들고 나왔지? 좀 강한 카드 없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나름으로 저는 생각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일종의 승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총리들은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이들 다소 얼굴 마담 같은 그런 성격을 띠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들 외에도 다른 사람이 일부 이제 거론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기조 위에서 이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논란이 조금 되었던 대통령실 내에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 뭐 있니 없니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물갈이를 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실리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흥미로운 것은 그 밑에죠. 여권 쇄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여당 안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걸 요구를 했고요. 마치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요구는 한동훈만 한 게 아니고요. 조선중앙동화,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연합뉴스, KBS, MBC, SBS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동훈은 그런 제도권 언론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우파 유튜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들 힘 있는 제도권 미디어와
여야와 합을 맞춘다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들의 주장이죠. 그들의 주장을 같이 옮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런 말 하기 전에 벌써 그런 제도권 언론이 그걸 요구했거든요. 사설에서 뭐 무슨 논평에서 칼럼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게 야권이죠. 야권. 좌파들이고요. 그걸 대통령이 어쨌거나 받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조선일보가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때리는 게 김건희 여사 이슈입니다. 김 여사 문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돼. 회견 때 약속했던 것을 지켜라 이러면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랑 서로 이제 코드가 맞는 거죠. 여기 조선일보거든요. 조중동이라든가 이 대표적인 대형 미디어들이 당 대표하고 손을 잡고 마치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게 이제 이 대통령제 하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에 여대 야소였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못 나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을 10분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저는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기 두 개 다. 저는 이 카드를 어쨌거나 받아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은 총리를 교체하고 그러면서 장관도 몇 자리 아마 교체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강한 총리 카드는 아니죠. 분명히 이건 얼굴마다 무난한 인선인데요. 이후에 저는 대통령의 이제 본격적인 전국 주도 드라이브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좁혀서 이야기하면요. 야권에 대한 처결은 이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야권은 아마 평지풍파가 일어날 겁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거기 지각 변동이 터져요. 이재명은 그 안에서도 도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뜯어먹고 저기서 뜯어먹고 그 야심가들 많잖아요. 야권에. 그들 전부 이재명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겁니다. 누가 3% 가지고 가고 누가 2%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지지율을 떨어뜨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선을 꺾이고 일극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주도권을 쥐지 못해요.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야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대통령에게 갑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이재명이 이제 붕괴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정치 지형을 갖는 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구사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아주. 그 가운데 하나가요. 본격적으로 한동훈 때리기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는 수단이 얼마나 막강한 게 많습니까?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약간만 공작을 해버리면 언론도 사실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안 해서 그렇지. 한동훈을 향해서 저는 분명히 사법 처리 같은 그런 수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은 자기 이제 인생에서 정치 인생은 뭐 아주 짧습니다만 가장 중대한 시련에 아마 직면할 겁니다. 한동훈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높아야 돼요. 이재명이 붕괴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그런데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지지율이 뭐 10몇 프로, 15%, 14%, 15, 16% 이 수준에서 또닥또닥 거리고 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한동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도 못 지켜줘요. 그럴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분명히 응징 들어간다고 봅니다. 응징. 그리고 한동훈은 그동안 드러난 게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반성을 일단 먼저 했어야 돼. 과거에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잡았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잡았습니다. 정몽구 회장도 잡았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잡았습니다. 뭐 그리고 양성태 대법원장도 잡았습니다. 이 나라의 귀둥들이죠 전부. 그게 무리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실토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기했어요.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거 하기엔 늦었다고. 제가 사실 한동훈 대표를 이게 후원하고 지지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통과 의뢰로. 이쪽에 왔으면 이쪽에 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한동훈은 끝끝내 그걸 안 하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만난 그 자리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그때도 그 말을 끝내 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여러 번 했거든. 진솔하게. 그 무리한 수사라는 걸 아는 거죠. 누구나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니 법에서 그냥 그게 합법이라고 땅땅땅 방망이 때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법정이 살아있고요. 소위 민심법이라는 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거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동훈은 거기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모순이에요, 이거는. 자기 모순이고요. 제가 요즘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이게 주장하는 그 콘텐츠가 한동훈은 자기 과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설 수가 없다.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진솔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각 자체가 없다.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길도 달라요. 내세웠던 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였는데 함께 갈 수 없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도 없어요. 한동훈이 가고자 하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지금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것뿐이에요. 겉모습이라는 게 이미지잖아요.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거든. 아, 교양 있어 보인다. 세련돼 보인다. 스마트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예의 발라 보인다. 겸손해 보인다. 근데 이거는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 실체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한동훈이 진짜 아는 그 주변 사람만 압니다. 사실은. 그리고 검찰 동료들이라든가, 그리고 한동훈에게 수사 당해본 사람들이 알겠죠. 한동훈을.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이미지입니다. 감성 정치예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너무 왜곡됐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비판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머리도 내추럴한 게 아니고, 가슴도 내추럴이 아니고, 키도 내추럴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거든. 그리고 막말로 이제 보면 한동훈이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이런 말도 많아요, 솔직히. 홍준표 시장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원희룡이나 오세훈 정도 돼야 잘났다 할 수 있지. 뭐가 잘생겼느냐 그러잖아요. 얼굴만 보면 사실 오세훈이 훨씬 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장이 됐다. 거품이 너무도 많이 묻어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드러나 있고. 자, 이런 속에서 한동훈이 계속해서 지지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떨어지는 이재명에게도 못 이긴다? 그게 지금 근접하지 못한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중앙동아 이런 대형 미디어들도 보수 미디어 한동훈을 버립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 펀치를 좀 때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한동훈 뭐 단계 그 끈으로 완전 코너에 몰린 것 같은데 본인의 스타일로 봐서는 벌써 해명을 하거나 뭔가를 했어야 돼요. 한마디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건 거의 99.9% 맞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벼락 맞을 확률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닐 확률은요,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아닐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이다. 로또 맞을 확률이다. 이런 식이죠. 그렇지만 벼락 맞는 사람도 있고 로또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저는 하지 않고요. 99.9%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한동훈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동훈의 별명 중에는요, 고소황 이것도 있습니다. 고소 좋아하잖아요. 왜 고소 못합니까? 장희찬 전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그것을 이렇게 주동했다, 몸통이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그 딸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왔던데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황이잖아요. 자, 저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그 아까 언급했던 그런 굵직한 보수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계의 거물들 이 사람들 수사를 과연 온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했겠느냐 여기에 대한 중대한 어떤 추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여론 공작, 여론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유 선동했다라고 생각을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사하는 기법이라든가 수사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경제 공동체니 뭐 이렇게 묵시적 청탁이니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 말고도요. 여론을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는 여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한동훈이 그 당시 검사 시절에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요즘 확고히 이제 이렇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부 이게 처결 대상이다,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이라든가 기타 내각을 새로 이제 재편한 뒤에 본격적으로 뭐 야당은 이미 이제 도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기는 그냥 끝장날 겁니다. 자, 여권을 새롭게 뭔가 이렇게 리빌딩, 리모델링 할 텐데요. 그 이제 1순위가 한동훈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건 분명히 대통령이 큰 용천보도, 큰 칼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받고, 총리 같은 이런 거를 무난한 카드로 받고, 그 뒤에 이제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전국 드라이브를 쥐고 초강공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순방 아주 중요한 회의였죠. G20였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뭐 APEC도 그렇고요. 뭐 아펙, APEC인데 APEC이라고 주로 뭐 해야 된다 그러네요. APEC이나 G20 여기는 배우자들 모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못 갔습니다. 혼자 호래비처럼 갔다고요. 너무도 뼈아픈 충격적인 상황이고 윤 대통령 정말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을 겁니다. 저는 이거 한동훈 그야말로 완전 비난 끝에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박지원이도 한동훈 끝났다라고 하더군요. 이제 한동훈은 이제 멀지 않았다. 조만간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정리해 주겠습니다. 누리 PD 김진애였습니다.